출퇴근길에 유쾌한 동반자 우주 최강 리오비 차이니스 팟캐스트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HSK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와!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한국 중국 최고의 HSK 강사 바로 그분, 그렇습니다. 리우 HSK의 리우 선생님 모시고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취인 차이나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처음 저도 팟캐스트 하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 만취인 차이나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엄상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 팟캐스트 앞에 인사 엄청 기네요. 우리 엄상천 선생님. 그럼요. 원래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서 뭐 M 강사님, N 강사님, 또 그 외에 또 뭐 여러 강사님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저한테 또 그분들이 직접 또 요청도 해주시는 꿈도 꿨지만. 꿈, 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 이 강사가 최고다. HSK만큼은 이분이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리우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우 선생님께 특별히 삼고초려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HSK를 공부할 때 궁금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우리 리우 선생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많이 하는 농담 중에 그거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우리 리우 선생님을 뭐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리우 선생님의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알려진 얘기 말고 잘 모르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리우 선생님은 왜 이름이 리우 선생님이세요? 원래 항상 한국인 리우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리우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사실상 제 본명이 우리 엄상천 선생님 보세요. 정말 부러워요. 이 상천, 이 한국어로는 샹티엔입니까? 한국어로는 상천입니다. 네, 상천이죠. 중국어로 샹티엔이죠. 샹티엔입니다. 네, 맞아요. 네네. 제가 한국어, 중국어 헷갈렸다. 근데 너무 좋잖아요. 이름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이제 학렬 이런 거 아시실랑가 모르겠지만 이제 어르신들 이름 질 때 이렇게 학렬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죠. 돌림자. 그렇죠. 돌림자에 쉬운 말 해줘야죠. 네. 역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희자 학렬이었어요. 끝터리가 희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애지간하면 이거 남자 이름 갖기 힘들어요. 성이 유씨인데 끝에 자는 희. 그렇죠. 성이 버들류자입니다. 그 리우베이더 리우, 그러니까 원다오 리우가 아니고 리우슈더 리우. 그래서 버들류자고요. 그래서 그 발음이 이제 리우인데 끝터리가 희다 보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이름이나 그 삼성의 유명한 회장님 다 희자로 끝난잖아요. 그렇죠? 정희, 건희,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희자 들어가니까 여성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원래 가운데자가 뭐였죠? 있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저에게 밥을 살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 알려주세요. 사람들 궁금해하잖아요. 어차피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개명을 했죠. 이게 돈 좀 주고 개명을 한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름 안 알려주실 거예요? 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궁금해야 돼요. 궁금증 유발. 그렇죠. 원래 이게 그럼 맞추신 분께는 리우 선생님께 밥을 살 수 있는 그 티켓을. 그렇죠. 원래 이거 엄상 선생님이 자주 하던. 맞아요. 선생님 근데 예전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상해에서 원래 HSK 수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본인 이름을 달고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리 이거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냥 제 성이 리우니까 리우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사실 영어 학원 선생님들은 토익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이게 닉네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어 쪽은 제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멋있게 리우라고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모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봤더니
이 중국인 선생님으로 이제 오인이 된 거죠. 아. 왜냐면 리우 선생님 하니까 이게 그렇죠, 중국인 그렇죠. 선생님으로 오인이 돼서 수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꾸 앞에다가 한국인 리우 이렇게 부르게 됐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제가 맞아요. 강의 16년 LCSK만 16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아니, 중국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요. 아 그렇죠. 이게 네. 자꾸 한국인 중국인이고. 아, 그래서 선생님 헷갈립니다. 브랜드가 그거잖아요. 대한민국 1등 HSK 강사 한국인 리우. 네, 대한민국 맞죠?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타임.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길게 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재밌는 그렇죠.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재밌는 얘기. 리우 선생님이 중국에서 수업하실 때랑 한국에서 수업하실 때 처음에 여자 이름 같아서 애들이 등록했다가 남자 선생님이네 하고 환불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방금 한국인 리우가 된 이유가 그냥 리우 HSK라고 했더니 애들이 또 중국인인 줄 알고 안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중국인 수업 들으려고 들어왔다가 어머 한국인이네 하고 또 바꿔버린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없어요. 없었군요. HSK는 한국인에게 들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저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강남에서 수업할 때 그 뽀샵 처리하잖아요. 얼굴. 네. 수업 홍보물 만들 때.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그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되게 좀 실물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는 사진하고 다르네. 그리고 환불하고 가버린 애들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선생님들 이게 얼굴 보고 많이 그쵸. 가는 경우도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탑골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탑골 학원 같은데 청계천에 있는 그런 데 가면 강남에 있는 거 하면은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으로 완전히 거의 막 연예인처럼 이렇게 포샵을 해놨잖아요. 네. 하지만 항상 실력으로 승부하는 우리 리우 HSK. 点赞，点赞，点赞。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우 선생님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 두 번째 코너. 大小姐 go go one two three four 일단은 리우 선생님이 또 명언 제조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듣고 나면 중국어도 HSK도 많이 배웠지만 거기에다가 항상 선생님이 후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생의 멘토다. 아, 리우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아니 진짜 그런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얘네들이 이런 글을 알지? 라고 생각하면서 농담을 했었는데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도대체 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두 개 정도 좀 한국어 중국어로 좌우명이라면 좌우명 아니면 드리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질문을 받을 건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HSK 강의하면서 가장 보람된 거 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는 이제 HSK 선생님들이 HSK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거 누구나 다 갖는 보람입니다. 이런 보람보다 왜냐면 HSK는 유통기한이 2년인데 사실 인생의 유통기한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HSK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히 HSK만 배워가지 말고 이 인생을 좀 배워갔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또 HSK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인생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 나오는 그런 좋은 글들을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경험했던 거를 같이 갖고 갑니다. 예를 들면 成大事要从小事做起. 成大事큰 일을 이루려면 要从小事 작은 일부터 조치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HSK 시험에 나왔던 글인데요.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아르바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이 단가가 센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게 주로 이제 배달. 짜장면 오토바이. 배달. 그렇죠. 오토바이 배달. 예, 제가 모토처 이거 잘하거든요. 옛날 거 생각나네요. 네. 오토바이 타고 다녔죠. 아, 그렇죠. 학원 강의 초기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배달을 했어요. 짜장면 배달. 짜장면. 그렇죠. 신문 배달도 했어요. 네, 신문 배달은 3년 6개월. 예. 근데 제가 짜장면 배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로. 단순히 이게 내가 그냥 시간 때워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그냥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짜장면 배달을 제일 잘 해가지고 신문에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이 짜장면 배달을 할까? 해서 보니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신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서 배달을 시켜 먹던 사람들이 이제 이 홀에 와가지고 밥을 먹을 때 제 칭찬을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 이 알바생 최고다. 알바생 최고다. 点赞点赞点赞 내가 짜장면 배달을 평생 할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동안만큼은 최고가 될 생각을 해야 된다. 큰 일을 이루려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작은 일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뭐 이런 알바를 할 때, 커피숍 알바를 할 때 대충 시간만 떼고 뭐 이건 내가 평생 할 일도 아닌데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이 하실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小事인데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成大事.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어로 드리는 선물이었고요. 이제 선생님의 이제 어떤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리우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말을 전 참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한국어로 돼 있는 말 있죠. 네,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끝날 때마다 예, 학생들하고 같이 외치는 말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라. 제가 그 말을 우리 오픈 채팅방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종종 하거든요. 중국어로 바꿔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내 발음이, 내 성적이, 왜 쟤보다 못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뭐 잘할 수, 중국어를 잘할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나의 어제에 비해서 내가 오늘 얼마나 늘었는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가? 그렇죠. 만약 HSK로 치면 처음에 파워밍 할 때 1월달 1일날 그렇죠, 등록할 그렇죠. 때랑 이제 끝날 때 한 달간 20일간 수업을 듣고 끝났을 때 이제 얼마큼 늘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급수를 올라와서 처음 수업 들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기만 빼고 남들은 막 대답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몇 개월씩 듣고 있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 있어요, 맞아. 그렇게 과거에 이 사람이 노력했던 수업을 더 일찍 들었고 많이 공부한 건 보지 않고 당장 내 앞에서 저 사람 나보다 잘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슬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못하는 것 같아 하고 어느 날 보면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이제 오프닝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예, 본격적인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리우쌤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첫 번째는 成大事要从小事儿做起. 큰일 하려면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네. 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 한국어로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요. 일단은 HSK라는 시험 자체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중 최고의 대한민국 또 HSK 대표 강사 리우쌤께 한번 HSK 시험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HSK 시험은요. 한유 수입인 考试 이거를 줄여놓은 거잖아요. 네. 중국어 능력 테스트 시험입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HSK는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네. 각 급수마다 듣기, 독해, 쓰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1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는데 뭐 따로 증세에 합격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또 이 HSK 처음 하시는 분들은 1급이 왜냐면 다른 시험들 예를 들면 일본어인가요? 일본어. JLPT는 1급이 제일 높죠. 1급이 제일 높죠. 근데 이게 반대로 이 HSK는 6급이 가장 높은 위로 갈수록 더 그렇죠. 높은 거군요. 6급이 더 혹시 높은 질문인데 그 시험입니다. 과목별로 그러니까 100점, 100점, 100점이잖아요. 듣기, 독해, 그렇죠, 쓰기. 그렇죠. 그러면은 180점이면은 각 과목당 60점씩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락 같은 건 없나요? 과락 같은 거 없어요. 예전에 이제
흔히들 9HSK가 있고 요즘 바뀐 HSK는 신 HSK인데 앞에 뭐 신자는 쓰지 않죠. 2010년을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이 9HSK 때는 과락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신 HSK 때는 지금 HSK 때는 과락은 없고 예를 들면 나 듣기하고 독해만 했어. 그래 듣기 독해 90점 90점 나 180점이야. 쓰기 빵점 해도 이 합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과락이 없다는 게 좀 위안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쓰기. 즉 학생들이 쓰기를 포기하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듣기 독해만 해라. 근데 듣기 독해를 하면 적어도 쓰기도 같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해가 뭐 60점 이렇게 나오면 쓰기는 적어도 40점대, 50점대는 나올 수 있다.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죠. 해도 그렇죠. 네. 그게 연관돼 있다. 이런 이제 걔네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HSK를 설계할 때 그런 의도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면 보통 1급부터 3급까지는 이제 아주 기초에 해당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요. 그리고 단어량도 1,500개, 1,200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1급부터 3급은 600개. 600개죠. 그러니까 그렇죠. 4급이 1,500개부터인가요? 자, 4급만 하면은 600개죠. 그래서 1급부터 4급까지 보통 1,200개라고 하는데 4급 단어만 하면은 한 600개. 600개죠. 필수 네. 어휘. 그렇게 그래서. 되고 이제 4급이 그러면 초급. 엄밀히 그렇죠.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1, 2, 3급은 인문이고 인문, 예. 기초, 4급은 초급, 5급이 중급, 중급, 6급이 고급. 고급이 되는 네. 거죠. 그게 근데 또 5급하고 6급이 또 차이가 되게 크죠. 근데 각 급수별로 차이가 커요. 이게 이제 처음 4급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5급 올라오면 어렵고 5급 공부하고 6급 가면 또 어렵고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리고 4급까지는 완전히 일상적인 회화입니다. 4급까지는 완전히 일상적인 회화고 그다음에 이제 5급은 일상적인 회화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 섞여 있고 그리고 6급은 대부분이 지식을 전달하는 글들이죠. 그래서 6급 5급은 공부하면 돈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大小姐 Go Go! 1, 2, 3, 4! 그리고 우리 또 리우 쌤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HSK의 본질을 파악. 그렇죠. 그러니까 HSK를 4급까지 하면 그냥 회화 공부 위주다 보니까 일상적인 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HSK 본질을 파악하기는 힘들고 HSK 5급부터 시작해서 6급으로 가면 HSK 본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HSK란 딱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HSK란 중화 사상을 주입하는 시험이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기승전 중국이에요. 기승전 중국.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죠. 그럼요. 이게 뭐 중국을 완전히 찬양하라. 좀 나쁜 말로 하면 중국 빨아주는 내용들이 엄청 그렇죠. 많습니다. 이게 참 가르치면서도 상당히 거시기 하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잘 이용하면 네. 그냥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시험 마인드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제가 얼핏 기억나면 중국에 예를 들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 지문이 나왔는데 ABCD 선택지가 그거예요. ABC 선택지가 이 왕은 정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건 절대 답이 아니죠.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서로 감독하게 했다. 이것도 절대 답이 안 돼요. 아, 지금 보기만 보고 답 찾는 거죠, 지금? 보기만 보고도 답을 찾아요. 그냥 역시. 좋은 거 써주면 되거든요. 좋은 거. 왕은 뭐죠? 따카이디엠은 이 궁전의 문을 열고 이 업무를 봤다. 이런 거 답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분석의 달인. 네. 그런 거 많아요. 답 보기만 보고 급할 때 보기만 보고 답 고르기. 그렇죠. 그게 때는 가능하시죠. 좋은 걸 골라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절대 디스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SK라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HSK 시험은 중국 한반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중국 정부 관련 교육기관이죠. 거기서 만드는 쉽게 말하면 중국어 능력 시험, 그러니까 중국어 어학 능력 시험인데, 그것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 일종의 중국 문화 포교 사업하고도 비슷하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요즘에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HSK 치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유형인지는 잘 파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러죠? 그 표준 문제들,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SK 시험은 내가 꼭 어디에 증서를 내건 안 내건 그래도 한번 어학을 공부하셨으니까 한 6급까지는 공부를 직접 해보시는 게 본인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를 꼭 현지에 가보지 못했더라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시험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상 토익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고요. 달라요. 저는 그래요. 사실 토익은 그 일부 뭐죠? 그 ETS 이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지도 않고. 근데 그렇죠. HSK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에 내보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중국 최고의 교수진들이 북경대, 청와대 이런 최고의 교수진들을 데려다가 문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일상적인 회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회화책 중에 최고의 책은 바로 물론 엄상천이 쓰신 아니야. 에센스인가 뭔가 있잖아요. 에센스, 중국어 에센스. 그건데 이제 그거는 살짝 이제 중급 이상이고요. 네. 이 초급 회화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중에 있는 회화책보다도 살아있는 회화 교재는 HSK 듣기에 나오는 표현들이라고 저는 제가 바이펀즈 바이 얘기합니다. 동의. 이거 네.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말이고 진짜 이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듣기. 네. 맞아요. HSK 듣기 지문 가지고 공부하면 최고예요. 맞아요. 회화 최고입니다. 그 아까 살아있는 말했던 회화. 에센스인가 뭔가 하는 책은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책이고요. 네. RRR 중국어 말하기에 나오는 A문들이 거의 80% 맞아요. 이상이 다 HSK 그 듣기 지문에서 뽑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HSK 시험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리오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국어는 만추인 차이나. 두 번째 문제 코너로 들어왔습니다. HSK 4, 5, 6급 급수별로 일단 1, 2, 3급 빼고요. 4, 5, 6급 급수별로 효과적인 학습법을 우리 한중 최고의 HSK 대표 강사 리우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학습법은 물론 뭐 제 수업을 들으면 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학생들이 진짜로 HSK 시험이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합격 기준이 180점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180점을 4급을 180점 땄어요. 그러면 바로 5급으로 가냐? 아니거든요. 이게 점수와 상관없이 4급 공부를 예를 들면 180점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과 200점, 230점, 250점, 270점에서 그 위에 급수로 올라가는 거는 거의 한 달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보통 학생들이 3시간 정도 막 학습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점수대가 보통 2, 30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아주 과학적으로 돼서 4급 따로 5급 따로 6급 따로 이게 아니에요. 4급과 5급은 서로 포함관계. 그러니까 5급을 빨리 따고 싶으면 4급 내공이 좋아야 돼요. 4급 점수를 고득점 딴 친구들이 5급을 빨리 따고 6급도 마찬가지겠죠. 그 밑에 급수를 정말 고득점을 따고 내공을 쌓고 6급을 와야 빨리 6급을 합격하는데 이 학생들이 모르는 거죠. 나는 지금 이제 5급은 합격을 했어요. 200점. 그냥 이제 6급을 빨리 합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6급 수업 바로 와요. 선생님 저 빨리 6급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시험이 엄청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5급은 4급에서 온 거를 받고 그러니까 5급 안에는 4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급으로 갈 거를 미리 준비시켜 줍니다. 그게 영역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쉽게 정리하자면 각 급수별로 일단은 점수를 최대한 올린다. 그래야지 내공,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렇죠. 현명한 방법인데 맞아요. 너무 지위치우청 너무 빨리 그렇죠. 하려고만 하다 지위치우청. 보면 오히려 HSK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렇죠. 오히려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한 템포를 더 쉬면서 점수를 내가 만약에 4급이 한 180점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걸 280까지 올린 다음에 5급을 가면 180까지는 아니고 그냥 200 최소 230 좋아요. 각 급수별로 230점대가 그 위에 급수 입문 과정이고요. 가장 좋은 건 한 250점대까지 내공을 쌓고 가는 게 280은 좀 무리인가요? 오바? 무리까지는 아닌데 오바죠, 오바. 네, 경고등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일단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이 우리 학생분들이 하신 질문이 4, 5, 6급 급수별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전체를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딱 추천해 줄 수 있는 내가 지금 4급 시험을 준비 중인데요 라고 하면 딱 원포인트 지적 4급 하면은 넌 학생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드바이스를 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HSK 체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내가 4급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3급 단어부터 다시 봐야 되죠. 3급 단어를 먼저 딱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4급을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3급 단어로 100%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4급 공부를 들어가야 빨리 합격을 해요. 일단 어휘 면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4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1, 2, 3, 4급에 있는 어휘를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그 밑에 급수. 그러니까, 4급 준비하는 밑에 급수. 사람들은 그냥 4급 단어 600개만 외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1, 2, 3급 단어들을 먼저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쭉 훑어봐라. 먼저 완전히 익힌 다음에 4급을 들어가 줘야 돼요. 뭐 어법 같은 건 어때요? 어법은 사실은 이 3급부터 네. 3급도 꽤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3급 어법, 4급 어법, 5급 어법 다 똑같아요. 어법 이론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3급에서 공부해도 좋고 4급에서도 공부해도 좋고 네. 가장 기본 어법. 이게 중국어 어법은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법 영역도 사라졌는데 따로 시험에 어법 코너는 없고 쓰기 일부분이 살짝 어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법 공부를 살짝 해서 먼저 쓰기 일부분부터 공부하시고 쓰기 일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 대화형을 공부하는 게 처음. 그러니까 어휘는 3급 공부하고 그다음에 4급 단어 3급 단어 먼저 오시고 그다음에 이 4급 단어 공부하시고 영역별로 공략하는 순서는 쓰기 일부분하고 듣기 대화형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독해.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4급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리우 선생님의 꿀팁. 1, 2, 3급에 있는 지난 어휘들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렇죠. 그리고 쓰기의 일부분부터 공부하면 유리하다. 그렇죠. 그리고 듣기의 대화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잘 공부를 해야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그렇죠. 꿀팁을 주셨고요. 5급은 어떤 게 있을까요? 5급. 5급도 다 똑같아요. 시험이라는 게 각 급수를 다 똑같기 때문에 먼저 4급 단어 이 600개죠. 4급 단어만 600개입니다. 필수 어휘. 네. 이거는 전 세계 다 똑같이 공개돼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뭐 이 시중에 뭐 무료로 다운받는 거 많아요. 제 개인 카페에서도 네네네. 많고 모르면은 엄상님한테 달라고 하면 줄 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다 공개된 건데 그렇죠. 이 5급 단어를 먼저 1300개거든요. 5급 단어만 어마어마하게 1300개. 많아지죠. 네네. 그러면은 4급 단어 600개를 학생들이 거의 다 모르고 옵니다. 거의 다 모르고 모르는 많이 학생들이 모르고 많군요. 많이 오죠. 오. 많이 모르고 오죠. 그러면은 안 되고요. 먼저 4급 단어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이 5급 단어 외우면서 5급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일례로 우리 쓰기 이 부분이 99번이 이제 5개의 단어를 주고 조합해서 그죠 문장 만드는 건데 거. 그 5단어가 전부 다 필수어인데 4급 어휘가 보통 2개 나오고 5급 어휘 3개 나와요. 5급 시험이면 5급 어휘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4급 어휘 2개, 5급 어휘 3개. 쓰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선생님 5개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 2개를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맨날 그러면 시험 망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망하는 거지. 왜냐면 필수어휘를 안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모르면 어떻게 못 쓰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못 써도 돼요. 왜냐면 그래요? 그게 사실은 목표가 있잖아요. 제가 HSK 5급을 180점에서 200점만 나는 찍고 끝내겠다. 그러면은 그 1300개 단어를 다 못 외우거든요. 4급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5급 단어 1300개까지는 또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쓰기 5개가 나오면 5급 단어 3개 중에서 한두 개는 못 써도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빼고 그냥 쓰면 된다. 모르는 단어는 빼고 쓰면 돼요. 요거 그러면 꿀팁이네요. 됩니다. 학생분들은 또 거기에서 부담 갖잖아요. 그럴 난 필요 뭘 없어요. 빼먹었어 못 썼어 그러면 그냥 그럴 일단 필요 아는 없어요. 단어를 이용해서 그렇죠. 쓰라.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4, 5, 6급 물론 점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렇죠. 본인이 그 목표한 점수를 받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급 이제 그럼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4, 5, 6급 모두 공히 일단은 그 전 급수의 어휘를 정리하고 쓰기부터 시작해서 듣기 지문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방금 생긴 궁금증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듣기는 이렇게 공부하면 효과적이더라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듣기요? 네, 듣기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듣기 실력이 듭니까? 만취인 차이나를 들어라.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런 아부성 발언은 안 된다. 네. 그거죠. 진짜로 우리 수업 시간에 듣기 학생분들한테 잘하려면요. 네.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도 아직도 듣기가 좀 어려운데요. 듣기 말하기가 제일 어렵죠. 선생님 시험 보면 거의 다 매번 100점 나오지 않아요? 다 모든 300점 졸아요. 따요. 시험 시간에 졸아요. 16년 동안 시험 봐보세요. 졸아요. 진짜 그래서- 시험 많이 봐. 어. 그렇죠, 선생님. 너무 그렇죠. 시험 많이 봐. 그 시험비만 모았어도 집을 한 채 살 것 같은. 네, 내가 생각해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시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어학 선생님들은 특히 시험 과목은 그렇죠, 그렇죠. 그 해당 과목 그 시험을 항상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분석하고 이게 있어요. 맞아요. 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은 시험 보시면 이제 16년을 봤기 때문에 예전에 그 누구죠? 영어 선생님 중에서 그 유명한 선생님들은 막 자기 뭐 몇 번 뭐 만점 맞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 듣기 독해는 거의 졸면서도 만점 맞죠. 근데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때 존다. 그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입니다. 예. 예전에 좀 그런 적도 그래서 있었어요. 시험 분석하죠. 보통은 음.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출제 이번에 이거다. 난이도 하고 그래서 매 시험 총평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죠. 자, 빨리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러면 듣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듣기는요. 받아쓰기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팅시에. 팅시에 딕테이션. 딕테이션 해야 된다. 잉글리시에 딕테이션. 그걸 강조하시는군요. 그리고 한때 전직 HSK 강사인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은 추천해드린 방법은 HSK 문제집을 사요. 신화공 HSK를 사. 예. 그런 다음에 듣기 부분에 보면 뒤에 지문이 잘 돼 있죠. 그쵸. 해석도 돼 있고 단어 정리도 돼 있잖아요. 그걸 달달달달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읽으면 맞아요. 들려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좋은 저는 이제 방법이죠. 학생들한테 네. 먼저 딕테이션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거 좋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 소리내서. 근데 받아쓰기를 하면 좋은 점은 내가 왜 못 들었는지 분석이 되거든요. 음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사전에 의존해서 받아쓰기를 하라고 해요. 안 들리는 건 병음 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못 들었는지 아니면은 아는 단어인데도 못 들었는지 알고 모르는 단어도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그 받아쓰기를 하면 그런 능력이 길러져요. 궁극의 훈련이군요, 이거. 근데 이제 좀 뭐가 단점이냐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 엄쌤이 말씀해준 대로 미치듯이 읽어라. 자, 아무튼 그러면 듣기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독해 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독해는 일단 어휘잖아요. 어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필수어휘 아닌 것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필수어휘만 끝나면 필수어휘만 주라고 외워놓으면 시험장에 가면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5급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6급 가면 뭐 필수어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제 독해 영역이 특히 그런데요. 일단 단어를 공부할 때 쯔로 공부해라. 한자.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도 여기 만취인 차이나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그 책 많이 제가 공부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이 쯔쯔쯔 단어를 한자씩 왜냐면 음. 한자 우리 세대 때는 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죠? 한자 맞아요. 세대고 중국인들은 즈디엔 안 봅니다. 쯔디엔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항상 단어를 이렇게 만들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음. 한자의 이 기본에 충실해서 쯔로 단어를 외워놓으면 나중에는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다 유추가 되거든요. 유추가.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쯔쯔쯔 있죠. 그 책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 보칼리오. 그 이름이 뭐예요? 보칼리오. 그렇죠. 다락원에서 나왔죠. 그렇죠. 다락원에서 나온 보칼리오라는 책을 여러분들 꼭 사서 공부해 보십시오. 거기에 아. 보면 한자를 부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한자도 뜻을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맞아요. 학습법을 알려준 책이 있어요. 그 책 진짜 좋아요. 저도 심심할 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고플 때 라면 받침대로도 쓰고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두꺼워서 아주 아주 좋아요. 그럼요. 네. 그 책 꼭 사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락원에서 나온 보칼리오. 예, 이렇게 네. 은근슬쩍 홍보 들어가는 거. PPL입니다. 예. 자, 그러면 독해는 선생님이 알려드린 방법은 한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많이 일단 외우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 그리고 문맥 다. 다음에는 이 속독이 필요한데 그 속독. 속독은요. 아까 기본 어법을 익혀서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면서
반복해서 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10번은 읽어라. 예, 같은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10번 이상을 읽어라. 그렇죠. 그래서 읽어줘야 그 문장이 눈에 익으니까 그게 속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잘난 체하죠. 俗话说得好. 그렇죠. 书读百遍其义自现. 책을 100번을 그쵸, 읽으면 그쵸. 그 뜻이 저절로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좋은 문장이네요. 같은 문장을 그쵸. 계속해서 읽다 보면 뜻이 자꾸 곱씹어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독해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독해 잘하시려면 독해져야 됩니다.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둘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예. 세 이럴 번째, 때는 제가 쓰기. 경고 스티커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쓰기예요. 쓰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기는? 쓰기는 써야죠. 근데 일단은 4, 5급은 쓰기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기 네. 일부분은 쉬워요. 좀만 공부하면 물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기본 어법에다가 음흠. 필수어휘들을 가지고 이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느는 영역이죠. 쓰기 일부분. 그래서 네. 아까도 쓰기 일부분부터 하라고 그랬죠. 문제 이제 쓰기 이 부분에 뭐 4급은 한 문장 만드는 것까지는 그나마 좋은데 5급부터는 80자 쓰고 6급은 요약 쓰기입니다. 100점 만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데 5급은 모범 답안을 이 달달 암기를 좀 저는 그래 학생들한테 한 뭐 많이 암기하기 힘드니까 5개 정도만 대신에 암기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이 20초 내로 끊어야 됩니다. 20초 내로. 그냥 뭐, 하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5개 정도의 모범 답안을 20초대로 끊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내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면 어떡하죠? 그거는요, 일단 그렇게 외워보시고 시험장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리우쌤의 그 얘기를 이제 전략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쓰기를 나는 어떻게 하면 90점, 80점 막 이렇게 맞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시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득점이 아니어도 내가 목표한 점수만 그렇죠. 받게끔.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모범 답안. 시중에 교재도 많이 나와 있죠. 뭐 신화공 네, HSK가 제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신화공 HSK 길버 디지톡. 독자의 1초를 네. 아껴주는 길버 디지톡. 자매품 여행 중국어 무작정 따라하기란 책도 있습니다. 중국어 회화 핵심 패턴 233이라는 책도 있고요. 참 유명한 네. 책들이 많이 있네요. 거기서 넣은 이제 모범 답안을 근데 내가 여기서 크게 공감했던 게 외울 때 그냥 떠듬떠듬 외우는 게 아니라 20초 내에 외워라. 네네. 요거 좋습니다. 지금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말하기 책의 제목도 20초 말하기거든요. 그래요? 최대한 좋네요. 빨리 말하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지 나중에 반사적으로 그렇죠. 탁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서 외우면 너무 오래 걸려. 네, 그 그렇죠. 나중에 까먹기 쉽고. 맞아요. 그게 좋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드리는 꿀팁 중에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유튜브에서 그 한자로 정위故事 네. 성어 고사 정의故事. 아니면 뭐 고사 성어 이렇게 치면은요 중국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보는 맞아요. 고사 성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밑에 자막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자막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옮겨 써보고 그거 열심히 해서 외우시면 6급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문장 만드는데 정말 네, 도움되니까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우 선생님과 함께 HSK 4, 5, 6급 급수별 그리고 영역별 효과적인 학습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